흔들림 없는 반짝이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일기를 기록하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계획, 인생 계획에 대한 내용은 정말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인생 계획처럼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메모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끌어당김과 문워크를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은 내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 느낌, 그리고 또 직감 같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나의 마음의 센서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계획을 내가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는지, 내가 오늘 A라는 길을 갔을 때 받았던 기분, 즐거웠는지 아니면 어색했는지 아니면 불편했는지, 상황마다 느끼는 그 감정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 뚜껑을 덮은 다음에 정말 무시를 하고 그저 인생 계획만 세우게 된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알고 보니 내가 계획을 다 이뤘고 목표를 성취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나의 감정과 친한 친구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흔들림 없는 반짝이는 이런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선,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선 나의 감정의 뚜껑을 닫고서는 힌트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감정일기를 기록한다라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수고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시겠지만, 투두리스트 같은 계획만 작성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감정에 대한 나의 일기를 한번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 3일 정도는 내가 정말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예를 들면 화요일에 내가 어느 장소에 갔는데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기분이 불편했다, 속이 안 좋았다, 수요일에는 내가 B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니면 D라는 친구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았다라던가, 이런 짧게 기록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조금은 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 가지 사건만이라도 좋습니다. 루틴을 정하기 힘드신 분들은 일정 기간 안에 내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감정일기를 기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별을 하게 됐을 때 감정일기를 작성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별이라는 거는 감정이랑 정말 세트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사랑을 하면은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고, 이별을 하게 되면 정말 감정적으로 격한 요동을 맛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할 때도 나의 감정일기를 적었었고요. 이별을 했을 땐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감정일기 기록에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제가 감정일기에 기록했던 일부 내용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분하고 이제 이별을 했고, 제가 이 이별에서 깨달았던 점, 느낀 점을 기록을 했어요.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제가 솔직하게 느꼈던 감정을 기록해 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려놓은 이유. 첫 번째, 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예민함이 있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주 주기로 늘 부정적 사고를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서 좋은 에너지 파동을 느끼긴 어렵다. 나는 행복한 상태였는데 그가 자기 상황에 우울해했고,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쳤다. 두 번째, 그 사람은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말은 맞다. 하지만 나는 사랑에 있어서 프라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세 번째, 환경에 따라 바뀌는 면. 겸손하고 진취적인 멋진 모습과는 달리 지금 있는 직함과 환경에 심취되어 있는 것 같았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갇힌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사람 같았다.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나? 그것은 바로 그의 인품에 달려있다. 나는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을 원한다. 4번째, 술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같다. 술만 먹으면 다음날 연락이 늦거나 소홀해졌다.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5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6번째, 친구와 상황에 의존하는 타입이었다. 의존하는 것도 물론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나와의 문제가 생기면 친구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다. 밸런스 감각이 잡힌 사람을 원한다. 결론, 나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다. 내려놓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이지만 그가 좋은 사람이기 이전에 내가 잘 되어야 한다.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내 인생의 시간을 허투루 쓰면 나중에 남는 게 없다. 지금까지 뭐 하나 독하게 집중해 본 적이 있나? 너무 느긋하게 임하진 않았나? 그것에 대한 감내와 버릴 수도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살길 바란다. 네, 이런 글도 남긴 적이 있어요. 나의 감정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느꼈던 거를 솔직하게 마주하고 내가 이별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죠. 그때 나라면 뭐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해줄 것인가? 그런 걸 또 생각해서 감정일기를 남겨보기도 했고요. 나는 이래서 오늘 감사했던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너무 행복했다. 이런 일상에 대한 감정일기도 많이 기록을 했었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의 삶의 기준이 잡히고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이별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던 점을 기록으로 남겨둠으로써 나중에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끌어당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회 시크릿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해봤어요. 성공을 했었고 그런데 이런 재회 시크릿, 짝사랑 시크릿에서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일까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나의 감정을 평소부터 정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힘든 일이고요. 짝사랑을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삶의 어떤 포인트가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상만 끌어당기려고 한다라는 건 정말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정말 신뢰가 되는 행동이거든요. 감정일기를 기록하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프라이드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니 프라이드가 강하더라도 내 앞에서는 그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이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 네,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과거의 네거티브한 경험이나 감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워크에서 특히 만월 시즌에 해소 정화를 하잖아요. 내가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그런 네거티브하고 무겁고 어두운 그런 감정들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 있죠. 그거를 원활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이 성취를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나의 과거 트라우마, 오래된 가치관들,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내가 정말로 미래에 바뀌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일기를 통해서 쏟아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을 때 이제 해석을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다 공유해드릴 수 없지만 과거의 이별에서 깨달았던 점을 1년 뒤나 몇 개월 뒤에 좀 극복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적어봐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직 남아있는지 지금은 용서를 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제대로 확립을 했는지 잘 계획을 바꿨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메모를 해봅니다. 2020년 6월에 했다라고 한다면 1년 뒤에 2021년 6월에 그 옆에다가 다시 적어봅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정말 미워했지만 지금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배려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그런 걸 메모를 따로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틀리지 말자. 긍정적인 해석을 메모했더니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1년 지나서는 트라우마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죄책감도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흔들림 없는 반짝이는 미래를 살아간다,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나의 삶의 기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평소부터 나의 감정과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워크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미 단번에 아셨을 거예요. 감정을 더 소중히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인생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내가 감정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인생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럭키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마음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